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차를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고 스티븐 잡스가 말했습니다. 누가 대신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건강 더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유익한 건강정보 가득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려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 가진 시청자분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난청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귀가 먹먹해지고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을 호소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사님, 난청이란 어떤 질환일까요? 이 난청은 어떤 질환 이름이라기보다는요, 청각, 결국 들리는 게 각자마다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난청의 이제 원인이나 또 증상은 체질이나 나이에 따라서 또 가지고 계신 질병의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귀에 꽉 찬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전달이 잘 안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난청이 왜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난청에 생기는 원인은 크게 일단 그 질병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음성 난청, 두 번째가 감각신경성 난청, 세 번째가 혼합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음성 난청이라는 것은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고막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중이염의 이런 증상들에 의해서 소리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소리의 전달이 잘 되지만 귀 안에 있는 청각신경이라든지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혼합성 난청이라는 것은 전음성 난청, 소리가 잘 전달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전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주변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하면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각신경이나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에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리를 크게 이렇게 귀에 대고 소리를 크게 내어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를 혼합성 난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예전만 해도 난청이 노인들에게만 오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청이 생기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내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의 톤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TV나 스마트폰의 볼륨을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있는데 가족 간에도 이렇게 해서 자꾸 높이게 되고, 또 그러면 잘 들리는 분은 볼륨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낮추는데 내가 스마트폰, TV 볼륨을 자주 높인다. 세 번째는 TV 소리가 자꾸 작게 들린다, 이런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음악을 들을 때도 소리가 작아서 소리를 크게 올려야 나는 소리를 듣기가 쉽다, 이런 경우에는 난청의 전조 증상이고 난청의 증상을 같이 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인뿐만 아니고 주변에서도 좀 잘 살펴서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이 있다고 들었어요.
돌발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가 쉬운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치하면 안 되는 경우가 3분의 1의 경우에서는 청력을 거의 완전히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돌아오지만 또 3분의 1은 한 50% 정도의 청력을 잃을 수가 있고, 이 경우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리를 듣는 전달 경로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신경, 청각신경이나 또는 중추신경에 이제 문제가 나타나면서 귀에 가득 찬 충만감이라든지 이명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윙윙거리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청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치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난청이 단순하게 청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고 가만히 방치해두면 치매나 우울증 같은 뇌신경 질환도 좀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청의 증상으로 인해서 잘 듣지 못하는 경우에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 또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가 보면 어르신들이 요즘은 두 분만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나 여성분 중에 한 분이 잘 안 들리게 되면 한 분은 계속 소리를 높여야 되고, 또 한 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안 들려서 못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두 분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생활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경우에 사회생활을 한다 안 되면서 일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감이 오게 되고, 또 울화의 분노 증상도 같이 나타나면서 청각이나 이제 중추신경, 뇌신경 질환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청력을 잃기 전에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난청 치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난청은 일단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청은 질병의 별명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잘 안 들리는 경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그래서 전음성 난청 경우에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귀의 어떤 질환, 고막의 염증이나 중이염이라든지, 또 이렇게 귀의 관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귀에 이제 귀지가 너무 많아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서 한의원에 이제 내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고, 이비인후과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귀를 전문으로 하는 큰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청각신경이나 뇌 신경에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결국 우리 몸에 듣는 감각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귀가 잘 들리시는 분들이 있고, 듣는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장육부에서 약해진 곳에 원인을 찾아서 오장육부를 보강을 해줘서 난청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보감의 난청문에 보면 왼쪽 귀에서 난청이 심하냐, 오른쪽 귀에 난청이 심하냐에 따라서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 귀에 난청이 심한 경우에는 귀에 문제도 없고 청각이나 뇌신경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오면서 난청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대부분 스트레스나 분노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로 오게 되면 기가 역하게 되면서 귀의 신경 전달의 통로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난청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좀 더 민감하게 되어서 왼쪽의 난청 증상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에 연세가 60이 넘고 아래 잠자리의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잠자리의 능력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약제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든지, 또 내 체력에 비해서 과하게 잠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귀에 난청 증상이 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난청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잠자리를 과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콩팥과 골수를 보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 왼쪽 난청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우라를 풀어주고 분노를 조절을 해서 간장의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난청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귀가 잘 안 들리면 생활의 질도 떨어지고 또 나아가서 정서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난청에 도움되는 한방차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난청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왼쪽과 오른쪽 귀로 나누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귀에 난청 증상이 있는데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화를 해도 꼭 이렇게 왼쪽 귀에 대시는 분이 있고 오른쪽 귀에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귀에 댄다는 것은 왼쪽 귀가 잘 들리는 경우고, 오른쪽 귀에 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이 자신이 듣기가 이제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귀에 난청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치자와 향부자, 석창포 세 가지 차요법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오른쪽 귀에 난청 증상이 심해진다 하는 경우에는 숙지왕과 당귀, 석창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면서 양쪽 귀에 다 같이 난청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 증상에 대한 약제를 합방을 해서 처방을 하면 되는데요. 치자와 향부자, 숙지왕과 당귀, 석창포 이 5가지 약제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귀의 순환을 돕는 한방지압법도 난청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귀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면 귀의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우리가 귀를 손을 이렇게 대잖아요. 그래서 귓바퀴를 자주 마사지를 해주면서요. 귓볼의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문이라든지 청궁이라든지 청회, 그래서 이문이라는 혈자리는 귀 이자 문자, 그래서 소리가 들어가는 문이다. 그 다음에 청궁 청회라는 것은 소리를 잘 모아서 듣게 만드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귓볼 앞쪽에 이문 청궁 청회를 상하로 해서 자주 마사지를 해주고 귓바퀴를 자주 만져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청력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좀 돌아올 수 없는 하나의 감각기관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관리하는 생활 속 습관 있을까요? 일단 귀의 중이염이라든지 고막의 염증이라든지 귀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염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귀의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소리를 너무 큰 데서 또는 이어폰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귀의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이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순환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소리를 좀 적게 하고, 그래서 이어폰도 한 50분 정도 사용을 하면 한 20분 정도는 조금 귀에 휴식을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난청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젊은 층 난청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청력 관리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 고민 가지신 시청자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올해 연세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 저희 안 부입니다. 92. 저희 안사람입니다. 본인 상담이 아니고 안사람 예, 예, 예. 부인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모님 혹시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77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 혹시 아실까요? 키가 1m 57, 네. 몸무게는 60kg입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해주신 부분 박사님께서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예, 예, 예. 네, 부인분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어느 부분이 걱정되셨는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1월 달에 네. 뇌졸중으로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네. 근데 10년 전에 현식으로 고생도 하고요. 네. 근데 기침을 저녁이면 기침을 그치들 못해요. 가래가 끓고. 예. 근데 이제 심장도 안 좋아서 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런 심장도 모든 것이 뭐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한테 저도 이제 상담을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근데 저희 안사람이 그렇게 지금 몸이 불편해서 지금 상담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뇌졸중을 이렇게 1월에 뇌졸중을 예, 예. 앓으셨는데 뭐 예, 특별히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은 다행히도 수술은 안 받았습니다. 네. 안 받고 이제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활동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녁에는 같은 기침이 끝이들 안 해요. 예. 그리고 가래가 끓고 예. 기침 한번 하면 힘이 없어서 인나를 거동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양약 복용하고 있는 거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 혈압약, 예. 당뇨약, 예. 당뇨는 없는데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식도염, 예. 위염, 뇌졸중약, 예. 약이 많습니다요. 예. 그래서 지금 약을 먹으면 아마도 약 기운 때문에 그런가 힘이 없어요. 예, 지금 현재 힘이 없어. 이 5가지 병에 대한 지금 약을 먹고 있고 기침이나 가래약은 복용하지 않습니까? 기침 날 때는 이제 약국에서 이제 기침약을 사다 먹으면 개고, 네. 그러면 계속 저녁에 참 말도 못하게 바튼 기침을 하면 말하자면 맥이 없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예, 지금 기침하고 이제 가래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침 가래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요. 예, 병원에서 10년 뭐라고 전에, 했습니까? 10년 전에 천식으로 예, 지금도 말하자면 천식으로 지금 고생하고 하시는 지금 그런 말하자면 의학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기침 가래 약은 처방 안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아, 그 약이 하도 많아서 예, 말하자면 기침 가래약을 너무 독하니까 예, 기침 나올 적만 드시고 기침 안 나올 때는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장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그냥 그것을 기침약을 먹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네. 그냥 힘이 없고 기운이 빠져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요. 네. 현재 어머님께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그런 대로 됩니다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화장실은 대변 하루에 한 2번. 예. 그 기침을 지금 하시는데 거의 밤에만 하고 낮에는 기침은 거의 안 하십니까? 예. 낮에는 활동을 하면 저 기침이 제대로 드러냈는데 예. 저녁에 밤만 돌아오면 그냥 같은 기침이 너무나 많아서요. 예. 그 이제 밤에만 그래요. 밤에만. 네, 이제 이 경우 야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침이 하시더라도 낮에보다 밤에 기침이 심한 게 이게 이제 내 몸에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침을 하실 때 가래도 같이 있습니까? 예. 가래가 이제 기침을 하고 나면 가래가 끓여놓으면 이제 말하자면 가래를 이제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붙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목에 붙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힘들고 있어요.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맹문동. 맨문동, 예. 예. 오미자. 오미자, 감초. 감초, 예. 건지황. 예. 황정. 예. 예, 그 5가지 약을 각각 5g씩 넣으시고요. 예. 예, 물을 2000cc 넣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달여서 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러면 그걸 그 오전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그 100cc를 가지고 조금 드세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100cc를 만들어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수시로 조금 이렇게 드세요. 한 모금씩. 예.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그 약을 그 박사님 그러면 그 약을 재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 이제 지금 한 번에 이제 5g씩 해서 이제 100cc 만들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5g씩 해서 100cc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재탕은 그 다음 날 그 2개를 합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 점심 사이에 해서 드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두 탕 한 다음에 네. 한번 재탕해서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기침과 가래에 대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아내분 걱정하시는 이 아버님 마음이 여기 스튜디오까지 따뜻하게 전해진 네. 것 같았어요. 도움되는 한방차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침가래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침가래 지금 어머님께서는 천식이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연세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지금 약을 먹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혈압약, 당뇨약, 식도염약, 위염약, 뇌졸중약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찌되었든 간하고 이제 콩팥 기능이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내 몸에서 약 기운을 이기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연세가 높아지면서 폐나 기관지의 힘은 떨어지고 또 10년 전에 이미 천식을 알아왔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폐와 기관지만 건조해지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이제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님께서 기침을 우리가 해도 너무 힘이 없어서 기침을 하기도 너무 이제 힘들다는 표현을 했고, 이 다음에 기침을 해도 이 증상 자체가 낮에 하는 기침이 있고 아침에 하는 기침이 있고 저녁 때 하는 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는 기침은 위장 기능이 좀 더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낮에 하는 기침은 이제 기 쪽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고, 밤에 해 떨어지면서 밤에 하는 기침은 내 몸의 음기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음기라는 것은 우리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양기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침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내 몸에 음기, 진액이 없기 때문에 아까 밭은 기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머님의 폐와 기관지, 몸의 진액을 이제 보충해주는 맹문동과 이제 황정이 같이 들어가서, 황정은 오장육부의 진액, 내 몸의 전체적인 진액을 보충해주는 경우고, 맹문동은 특히 폐와 기관지 쪽이 천식이 있으면서 건조하면서 밭은 기침이 있으면서 특히 이제 낮에 기침하는 경우에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밤에 기침을 할 때 더 효과적인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머님 걱정하시는 아버님 마음이 꼭 한방차로 효과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이렇게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SNS로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을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우리나라 요리에 절대 빠지지 않는 파입니다. 파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한데요. 박사님, 동의보감에서 파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파는 일단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총백과 총엽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원에서는 이제 총백 파의 흰 뿌리 부분을 약재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총엽은 파의 이제 파란 부분인데요. 이 총백과 총엽의 성질이 다르게 됩니다. 총백은 성질이 좀 차갑고 파의 푸른 부분은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주로 총백의 효능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감기로 인해서 오한 발열 증상이 있거나 목이 붓고 아픈 증상들이 있을 때, 또 대변,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찬 것을 먹고 배가 살살 아플 때 이 총백은 약간 성질은 차지만 매운 성분으로 인해서 몸을 따뜻하게 위장관의 기능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기를 소통시키고 감기나
특히 이제 기관지에 가래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약재로 적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 하면 특유의 향, 그리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일품인 재료인데요. 이 매운맛이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성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에 들어있는 이 매운맛, 캡사이신 또 알리신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폐와 또 기관지,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인체를 우리가 위장관이 따뜻하니까 음식을 잘 먹겠죠. 음식을 잘 먹으면 우리가 기운이 나면서 면역력이 보강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는데 이 파는 알싸한 맛이 기관지와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요즘같이 추울 때, 그리고 요즘 감기, 독감 정말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기 예방에 팥뿌리를 차로 우려내서 마시면 도움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파에는 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특히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파의 파란 부분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파의 하얀 부분인 총백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감기 증상이 나타나도 내가 더운 체질인지 열이 있는 체질인지 그거에 상관없이 몸이 너무 춥다, 이럴 때는 내 몸을 열을 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파의 파란 부분을, 그 다음에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한이 드는 게 아니라 발열 증상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파의 하얀 부분인 총백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오한과 발열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파의 파란 부분과 흰 부분을 함께 끓여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감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를 이용하면 소화 기능과 변비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변비에 도움이 되고, 따뜻하고 또 매운 성질 때문에 위장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보강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파의 기능이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의 이제 비타민 A의 성분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A만 있는 게 아니라 파에는 약간 따뜻한 성분인 캡사이신, 알리신 성분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파를 챙겨 먹게 되는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관에 이물질이 들러붙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알알리신 성분의 경우에는 우리 몸의 뇌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기 때문에요, 불면증을 치료하고 또 불면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파지만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들었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파는 첫째 우리가 약간 매운 성분이 있고 또 땀을 내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난다, 특히 잠잘 때 땀이 난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연세가 70세 이상 높아지는데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파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파의 흰 뿌리와 파란 부분은 차고 더운 성질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한방에서는 이제 음량을 합해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의 파란 부분과 차요법으로 섭취할 때, 또 음식으로 섭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성질, 따뜻한 성질을 같이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파란 부분과 하얀 부분을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양념으로 쓸 때도 요리하시는 분들이 파를 파란 부분, 하얀 부분, 또 우리 한국의 음식의 멋은 색깔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내가 파란색을 좀 더 보면 기분이 좋다. 어떤 분은 하얀색을 보면 좀 더 기분이 좋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파란색은 간장의 기에 도움이 되고 하얀색은 폐 쪽의 기에 도움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와 기관지 쪽이 약한 경우에는 하얀색을 또 간장이나 담낭기, 담석을 수술해서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은 파의 파란 부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에서 오늘은 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한국의 파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번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기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분 만나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지금 39살이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키는 163에 몸무게는 67kg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네네. 네, 어디가 좀 궁금하셨는지,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지, 오른쪽 날개뼈 밑에 쪽이 좀 통증이 좀 심하거든요. 예, 네, 이게 같은 자세로 계속 있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오른쪽 팔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통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 주기적으로 좀 쓰게 되면은 예. 그 통증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좀 예. 치료를 받고 나면은 괜찮고, 예, 그러다가 또 좀 자주 오른쪽 팔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또 예. 아프고 약간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손을 올리거나 네. 그 손을 뒤로 하거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게 약간 뒤로 해주면은 조금 시원한 느낌은 들긴 하는데, 예, 근데 통증은 조금 있어요. 통증은요. 지금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통증이 좀 느껴지세요? 네, 여기 그 날개뼈 예. 예. 아래쪽. 현재 뭐 특별히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네. 현재 생리 월경은 주기적으로 잘 하십니까? 네. 예, 생리통은요? 생리통은 조금 있는데 예. 출산하고 나서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생리통.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임신하고 이제 출산 전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생리통이 조금씩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출산하고는 생리통이 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좀 힘들다든지 그러면 한 번씩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네. 생리할 때마다 생리통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조금씩은 있는데 예. 막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되는 편이에요. 예. 화장실 대변은요? 네, 네, 변비는 없어요. 예, 잘 보시고요. 예, 지금 네, 하루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갈 때도 있어요. 예. 제가 거의 먹으면 소화가 빨리 되는 것 같아서 예. 먹으면 바로 거의 가는
예. 지금 출산은 이렇게 자연분만이신가요? 네. 네. 지금 한의원에서 그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몸에 잘 좀 열이 많은 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네. 술 이렇게 한두 잔 하면 빨개지시는 분이 있고 술 조금 마셔도 크게 표시 안 나시는 분이 있고요. 아, 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자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몸에 열이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고 상부 쪽으로 열이 좀 약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허열로 느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거나 이제 계속해서 그 견갑부 쪽으로 뭉친다는 것은 그쪽이 이제 차가우면서 근육이 경직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네, 맞는 것 이때 같아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창출, 네. 예, 갈근, 갈근. 예, 진피, 네. 감초, 네. 네, 그 다음에 강활, 강활이요? 예, 예, 네. 그 5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만드세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에서 40분 끓여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하시기 한 1시간 전쯤 해서 그냥 저녁 때 한번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요즘 현재인들이 다 앉아서 일을 하고 또 출산하고 그러는 경우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 자체가 조금 약간 기울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네.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이제 그 뒷목 쪽이 일자목으로 이렇게 굳어지면서 견갑부 등 쪽으로 광배근 쪽으로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어깨 쪽만 아픈 거 치료하지 마시고 이 골반이나 목 쪽을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추나 치료로 같이 교정을 그 한방차를 복용을 하면서 그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되고 다시 재발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등 쪽 날개뼈 통증에 대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날개뼈 통증이 보통 왜 생길까요? 예, 동의보감의 이제 견배부의 통증은 대체적으로 과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 자세로 이렇게 요즘 현대인들이 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한다, 또 이제 주부분들이 가사 일을 한다,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또 우리가 서서 어떤 손을 쓰는 일을 한다 했을 때 이쪽 견갑부나 광배근 쪽이 굳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을 하면서 한 자세로 30분 이상 오래 해서 힘든 일을 반복하다가 보면 그 부분에 이제 근육이 뭉치면서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뭐 한 번 하고 좀 뻐근하면 누가 바로 병원에 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내 일상생활에서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자세로 앉아 있는 자세가 있고 서 있는 자세가 있고 움직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척추 기립근이 굳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목 근육 자체가 일자로 굳어져 있으면서 척추를 통해서 옆으로 해서 신경이라든지 혈관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일을 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움되는 약재로 창출, 갈근, 진피, 감초 그리고
강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좀 세세하게 어떤 효능을 가진 약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약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163에 67kg인데 이 67kg 정도면 약간 복부 비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비만이나 복부 쪽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창출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먼저 제가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창출은 제가 여기 방송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음식을 먹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배에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서 배에 여러 가지 이물질로 한방에서 이제 식적과 담음,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출로 인해서 복부를 가볍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창출을 불러드린 거고, 갈근은 동의보감 본초문 또 한의학의 본초서인 본초 강목에 보면 이 갈근은 칡뿌리가 되는데요. 뒷목이나 어깨 쪽 근육이 뭉친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고, 또 하나는 피로를 풀어주면서 간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먹는다, 간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간염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 여성분의 이제 날개뼈가 굳으면서 아픈 경우는 근육이 뭉치면서 근육을 풀어야 되니까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한 거고, 특히 이 근육을 주관하는 오장육부의 장기는 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갈근을 차요법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진피는 우리 몸에 이제 기를 순환을 잘 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사 일을 한다, 사회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육아를 한다,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 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진피를 차요법으로 한 거고, 네 번째 감초는 이 한방의 약재를 조화시키는 약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강을 하면서 심장의 근육에 힘을 생기게 하면서 피의 공급을 잘 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육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 공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보강을 해준 거고, 마지막 강활이라는 한방차는 등 쪽에 모든 질병이 있을 때 그쪽으로 약을 끌고 가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도 앞머리보다는 뒷머리가 아플 때 강활, 그 다음에 뒷목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파도 앞쪽보다 허벅지나 종아리 쪽이 아플 때 이 강활이라는 관절의 아픈 통증에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어깨나 목이 아프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무르고 두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참 이 날개뼈는 손도 닿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날개뼈 통증이 있을 때 한방 지압법이라든지 스트레칭법이 따로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손을 쓰고 머리를 쓸 때 이렇게 벌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약간 가슴을 좀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 어깨 쪽을 안쪽으로 모으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어깨만, 이 손만, 그 엄지손을 몸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날개뼈가 스트레칭이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을 뒤쪽으로 이렇게 느껴주시고, 그 다음에 지압법은 후계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주먹을 줬을 때 볼록 나온 뼈에 한방에서는 이제 본절이라고 하는데, 이 본절의 약간 뒤쪽에 오목한 부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오른쪽 날개뼈가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후계혈을 주먹을 살짝 쥐고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자신을 엄지 쪽을 향해서 약간 뻐근하게 한 10초씩 누르면서 5번 정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해봤는데 날개뼈가 정말 시원해지는 게 네. 느껴지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우리 굽어있는 등 날개뼈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 남성입니다. 나이 들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복부 비만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복부 비만 해결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고민 보내주셨어요. 무엇보다 이 복부 비만은 꾸준한 관리 그리고 개선이 참 중요한데요. 복부 비만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복부 비만은 일단 내가 먹는 양에 비해서 움직이는 양이 적으면 복부 비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과식을 하게 되면 복부 비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가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을 때 소장이나 대장 쪽에 남아 있으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젊을 때는 음식물을 많이 먹어도 배가 소화가 잘 되는데 나이가 먹어서는 내 용량보다 조금 더 먹게 되면 헛배가 부르면서 배가 그득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와 장의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복부가 차갑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복부가 차갑기 때문에 배가 자꾸 부풀면서 음식을 젊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반으로 줄이는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복부가 비만하면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많은데 특히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신에 골고루 살이 찌는 것보다 배만 이렇게 동그랗게 찌는 게 더 위험하다고 들었는데요. 복부 비만의 심각성은 무엇일까요? 일단 복부 비만이 심각성에서 특히 나타나는 것은 복부는 이렇게 숨을 쉬는 곳입니다. 율동 운동을 하는 곳인데 율동 운동이 잘 안 되면 전신으로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게 되니까 내 몸의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죠. 찌꺼기가 쌓이고 지방이 높아지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고혈압이 생기고, 또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당뇨도 같이 생기면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복부 비만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을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복부 비만으로 고민이신 분들 한방에서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복부 비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 다음에 대변을 잘 못 본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어떠한 원인이 있을 때는 그 원인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절제해서 먹고 대변도 잘 보는데 복부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몸이 찬 체질인가 더운 체질인가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부 비만이 있는데 복부를 만지니까 배에서 찬기가 느껴진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했는데 소음인이나 태음인으로 차가운 체질로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는 열이 좀 많다,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로 진찰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 창출과 계피, 그리고 더위를 타는 양체질은 창출과 갈근을 이용한 한방차로 복부 비만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한데요. 항상 배부른 느낌을 만들지 않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서 맛있어서 한 숟갈을 딱 더 먹었는데 배부른 느낌이 든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어서 너무 잘 먹는데 음식 먹고 나서 배부른 느낌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체지방,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특히 배가 부른 경우에는 이제 복압이 올라가면서 척추나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요. 항상 배부른 느낌을 만들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데 또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배가 부르면 척추와 허리 디스크에도 무리가 발생하기 쉽다고 하니까요. 과식을 피하는 적당한 식사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건강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